남철수 때입니다. 우린 자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점내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혹시 형제가 계셨습니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망원시장 국밥집에 낡은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점례가 앞치마를 두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민기가 뒤따라 들어와 의자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점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할게. 민기와 점례는 20회 동안 이렇게 가게를 열었습니다. 둘이 한 팀이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국을 끓이는 동안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견례 때 혼자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점례는 국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뭐. 민기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혼주 역할 하시는 거 제가 미안해서요. 점례는 민기를 보았습니다. 민기의 부모는 3년 전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점례와 민기는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침엔 국밥집을 열고 저녁엔 장사를 마치고 밤엔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점례는 민기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민기가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해주셔서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점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점례는 옷장에서 20회 전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83살. 점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기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출발할까요?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IFC몰 앞에서 내렸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들어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민기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점례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기가 VIP ROM이라고 쓰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점례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례는 이런 방에 처음 와봤습니다. 민기가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점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에 은색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강민수가 점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점례는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느꼈습니다. 강민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점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수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점례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강민수가 점례를 잠깐 보더니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점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국밥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회 넘게 했습니다. 강민수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회 넘게 버티셨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버티다? 점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버틴 거였습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기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점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혼주가 사돈 어른 한 분이시네요. 점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점례는 그를 보았습니다. 혼주가 한 분이시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점례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혼례식을 너무 크게 하면 사돈 어른께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요. 민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는 강민수가 손을 들어 민기를 제지했습니다. 민기야,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민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점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례식은 조촐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점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부담 안 되게 1인당 30만 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점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7천 원이었습니다. 점례가 하루 종일 일해도 30만 원을 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물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쪽 하객들도 많지 않으니까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점례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냅킨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도 이해하시죠? 저희가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로를 위해서. 점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만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체면상 그렇게 하는 게. 체면. 또 나왔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가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식기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 할머니께서는. 강민수가 민기를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시선이었지만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민기야, 할머님도 다 아시는 분이야. 민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례는 민기의 손을 테이블 아래서 살짝 잡았습니다. 민기가 점례를 보았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점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렇죠?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강민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조용히 접시를 놓고 물러났습니다. 강민수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 드시죠. 신부 어머니가 점례에게 권했습니다. 사돈 어른, 드세요. 점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편하게 식사했습니다. 신부 어머니와 신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례와 민기가 앉은 쪽은 조용했습니다. 민기가 점례를 가끔 보았습니다. 점례는 수저를 놓고 물컵을 잡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민수가 식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혹시 더 드시겠습니까? 점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다음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대화는 신부 가족 쪽에서만 흘렀습니다. 점례는 물컵을 손으로 감싸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말이 이 방 안에서 규칙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박하면 민기가 다칠 것 같았습니다. 수저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냅킨으로 천천히 입가를 닦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수가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점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민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조금 격식을 차리는 편이라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점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편안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민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할머니는 오늘 혼주로 오신 겁니다. 강민수가 민기를 보았습니다. 민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혼주는 당연히 할머니세요. 점례는 민기를 보았습니다. 민기가 점례를 보호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돈 어른이 혼주이신 건 저희도 잘 압니다. 민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만 민기야. 강민수가 민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주가 누구든 결혼이라는 건 두 집안이 맺어지는 일이야. 민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저도 압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거지. 질서. 점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점례를 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닙니다. 점례는 그를 보았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면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점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저희 집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기준. 점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저희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점례는 물컵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기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할 때 신부 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말아요. 강민수가 신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점례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이상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점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하다 보면 여러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서로 오해 없이 진행하려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아하다고 생각해서요.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부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이해해 주시죠? 점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강민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기를 보았습니다. 민기야, 내가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 해. 민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신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도 알겠지. 신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강민수가 다시 점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점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이 흔들리지 않게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점례가 그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점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았어요. 요즘은 혼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례는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경제적인 부분. 점례는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강민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자선을 하는 집이 아닙니다. 점례는 숨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어른도 이해하시겠지만 결혼은 두 집안이 서로 존중하며 진행하는 거잖아요. 점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기대를 갖고 다가오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기대를 갖고 다가온다. 점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돈 어른. 점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과 민기가 결혼하는 건 좋습니다. 두 아이가 원하니까요. 점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잠시 남편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도 아버지를 보았지만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점례는 물컵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조금 흘러넘쳤습니다. 민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강민수가 그를 보았습니다. 민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저희는 그런 생각이. 강민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민기야, 내가 사돈 어른께 드리는 말씀이야. 민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가 점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점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강민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니까요. 점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점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기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수가 돌아보았습니다. 민기가 허리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점례는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기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민수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기가 이해가 빠르네. 점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지금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강민수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네요. 신부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강민수가 점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점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강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시죠. 점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와 신부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기가 점례를 걱정스럽게 보았습니다. 점례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직원한테 주차권 챙겨드리라고 할게요. 점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손잡이를 2번 잡았습니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냅킨을 가지런히 접으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강민수는 시계를 슬쩍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례는 가방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였습니다. 민기가 할머니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는 아무런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때 VIP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강민수 쪽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강민수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아, 그래. 지금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점례 쪽을 돌아보았고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아버지께서 인사차 들르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점례는 이미 쥔 가방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도 긴장한 얼굴로 옷매를 매만졌고 신부 어머니는 서둘러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민기가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시래요. 점례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정적과는 또 다른 기다림의 긴장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양복 차림새에서 오랜 세월 권력의 자리에 있어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강민수가 반갑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봉이 아들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졌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실린 힘은 방 전체를 눌렀습니다. 신부 어머니와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할아버지. 오봉이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앉아들 있어. 민기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점례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봉이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리된 접시들, 비어있는 와인잔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점례에게 닿았습니다. 오봉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점례는 그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봉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강민수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봉은 여전히 점례를 응시하고 있었고 점례도 그 시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두근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봉의 손이 지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고 지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오봉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강민수가 점례 쪽을 돌아보며 소개했습니다. 아, 신랑 측 혼주이십니다. 오봉이 다시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응시했습니다. 점례는 숨이 짧아지는 것을 느끼며 테이블 위에 물컵을 손으로 더듬어 잡았습니다. 오봉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다 멈췄고 지팡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직원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오봉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강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오봉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으로 향했지만 시선만큼은 계속 점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례는 물컵을 쥔 채 그 시선을 받았고 손이 떨려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기가 걱정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점례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봉이 자리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세웠지만 고개는 여전히 점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기가 좋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봉이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이 점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신랑이 참 착한 청년입니다. 저희 딸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오봉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는 아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례가 물컵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떨려 다시 움켜쥐었고 오봉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 좀 더 하시겠어요? 오봉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목소리가 낮았고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점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봉이 다시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응시했고 점례의 손이 물컵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물컵 안에 물이 미세하게 출렁였습니다. 민기가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봉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성함이.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점례입니다. 오봉의 손이 지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더 붉어졌고 입술이 다시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강민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례를 계속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점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익숙함이었고 그리움이었으며 동시에 놀라움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고 오래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봉이 입술을 떨며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봉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점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민수가 놀라 따라 일어났지만 오봉이 손을 들어 아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점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오봉이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점례가 불편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봉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시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수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 실례지만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점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올해 83입니다. 오봉의 손이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점례가 그 변화를 느끼고 오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봉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망원시장에서 가게를 합니다. 아, 오봉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고향은 어디십니까? 점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함경도입니다. 오봉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수와 신부 부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함경도 어디쯤입니까? 점례가 대답했습니다. 흥남입니다. 오봉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점례가 이상한 느낌에 오봉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봉이 눈을 뜨고 점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혹시 말이 끊겼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계셨습니까? 점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쌍둥이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봉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점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흥남철수 때입니다. 오봉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두에서였습니까? 예. 점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봉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였습니까?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배를 타려고 갔었어요. 오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잡고 계셨습니까?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오빠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인파에 밀려서 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놓쳤어요. 오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례가 오봉의 이상한 반응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께서는 왜?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오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봉입니다. 점례의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봉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점례가 오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봉이 점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점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오봉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점례아. 점례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봉도 지팡이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점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오봉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오빠예요? 오봉이 점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나야. 점례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오봉이 팔을 뻗어 점례를 붙잡았습니다. 민기가 황급히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점례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76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기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오봉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신부 부모도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점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봉이 다시 말했습니다. 손을 놓쳐서, 내가 손을 놓쳐서. 점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봉이 점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76년 동안 찾았어. 점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오봉이 점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어디 다 찾아다녔어. 나도요, 나도. 점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오봉이 점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늙었네. 점례도 오빠를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오빠도 늙었어요. 오봉이 점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점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도요. 오봉이 점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점례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오봉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만났어.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오봉이 점례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점례야.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봉이 강민수를 보았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라.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 오봉이 점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점례가 오빠 손을 꽉 잡고 따라갔습니다. 민기가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들었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까까지 점례를 밀어냈던 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76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안내한 곳은 호텔 안쪽의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문을 닫자 밖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오봉과 점례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기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봉이 점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빠예요? 오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꿈 아니죠? 아니야. 오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례가 오빠 얼굴을 만졌습니다. 오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봉이 점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봉이 점례를 놓고 물었습니다. 송오리 골목 기억나? 예.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우물도 있었지. 예, 우리 집 앞에. 오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공장은?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점례가 대답했습니다. 귀를 막았었죠. 맞아, 맞아. 오봉이 점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끝까지 날 찾으셨어요? 오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점례가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못 뵀어요, 끝까지. 오봉이 점례를 안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어머니, 아버지. 점례가 오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봉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이름 부르시면서 가셨어. 점례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민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점례가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오봉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나무 인형이 나왔습니다. 색이 바랜 인형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오봉이 그것을 점례 앞에 놓았습니다. 점례가 숨을 멈췄습니다. 나무 인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말을 이잇지 못했습니다. 오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멈췄습니다. 내 손을 놓친 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손에 이게 쥐어져 있었어. 점례가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76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6년 동안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민기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점례가 인형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오빠가 이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봤어. 오빠,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점례가 비명처럼 울었습니다. 오빠,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봉이 점례를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걸 76년 동안 점례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오봉이 점례를 꽉 안았습니다. 만났잖아. 두 사람이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인형이 점례 손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민기가 조용히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점례가 진정했습니다. 오봉이 점례에게 물었습니다. 그 뒤로 어디 있었어? 거제도요. 점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군 배에 실려서 혼자? 오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봉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말을 이잇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 있었어요. 점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살까지. 그 뒤론 서울로 왔어요. 일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점례가 대답했습니다. 오봉이 점례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은 했다가 헤어졌어요. 아, 오봉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갔고요. 점례가 말했습니다. 오봉이 민기를 보았습니다. 점례가 설명했습니다. 의부사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 아이 아버지? 예,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봉이 물었습니다. 언제? 민기가 5살 때요. 그 뒤론 혼자? 예.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봉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국밥집을 했어요. 어디서? 망원시장이요. 점례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넘게. 오봉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점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에요. 30년을 혼자서. 오봉이 울었습니다. 내가 손만 안 놓았어도. 점례가 오빠를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괜찮았어요. 점례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점례야. 오봉이 점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점례가 오빠 등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미안해. 진짜 괜찮았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봉이 점례를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점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있어. 오빠, 다신 안 놓을 거야. 오봉이 점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가자. 오봉이 말했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오봉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민기도 데려와. 민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집은 접어. 오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해. 점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고마울 게 뭐 있어. 오봉이 점례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76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습니다. 민기가 할머니 손에 나무 인형을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점례가 인형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점례는 오봉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기도 함께였습니다. 망원시장 국밥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점례가 식탁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오봉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안 해도 돼. 오봉이 말했습니다. 집사람들이 하는데 괜찮아요. 점례가 웃었습니다. 손이 심심해서요. 오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76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게 고생이에요? 점례가 밥그릇을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랑 같이 먹는데 오봉이 점례를 보았습니다. 행복해? 점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기의 결혼식은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신부집에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봉이 모든 준비를 맡았습니다. 크게 하자. 오봉이 말했습니다. 우리 점례 손주 결혼인데. 점례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왜? 부담스러워요. 점례가 말했습니다. 오봉이 웃었습니다. 뭐가 부담스러워? 당연한 건데. 거실 선반 위에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례가 가끔 그것을 보았습니다. 76년을 함께한 인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빠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점례가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봉이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어때, 여기 살만해? 점례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불편한 건 없고? 없어요. 점례가 웃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편해요. 오봉이 점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또 그러세요. 점례가 오빠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도 오빠. 점례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만났잖아요. 오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기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점례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왔니? 오늘 신부랑 예식장 봤어요. 민기가 말했습니다. 점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민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점례가 민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점례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76년 전 흥남 하늘에서도 별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빠가 옆집에 있었습니다. 민기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점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76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